자, 14주차 2차 시수업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동복지 전망과 가주에서 이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망을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나눠서 얘기를 했죠. 이 사회복지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대상들이 다른데 특히 이제 아동복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아동복지의 전망으로는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정책 수립, 그에 따른 실천, 그리고 아동보호 체계 정립, 또 아동복지 실천 추진 기반의 조성, 이제 두 번째 이걸 말씀을 드렸고, 또 세 번째로 부모 교육 및 가족 지원책 강화,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취약계층,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어떤 지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망,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동복지 영역 개발과 어떤 전문성 향상에 대한 전망,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런 전망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2차시 수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동복지의 과제, 이 여러 가지 전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과제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아동복지 어떤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이 아동복지의 과제들, 이 과제들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논의해 볼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복지의 이제 과제는 공공과 민간의 어떤 조화, 이 조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중심의 이제 아동복지 실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아동복지에 대한 과제는 이제 아동 권리 보장, 이 부분에 대한 또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복지의 기능 확대 및 이제 강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과제를 안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아동의 어떤 복지 증진 및 건강에 관한 성장 지원 이 부분에 대한 또 과제가 있고, 그리고 위험한 사회적 환경, 이 위험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과제를 안고 있죠. 그리고 이 아동복지 발전을 위한 어떤 지속적인 연구 환경 마련, 여기까지가 우리가 크게 해야 될 과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 실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한국 아동복지 서비스 이것은 오랫동안 이제 민간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어떤 시설 중심의 보호나 또 자선적 차원의 어떤 서비스 이런 것이 이제 민간 기관을 통해서 많이 제공되었죠. 그래서 이 현대복지 국가에서 아동복지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임 이제 이것이 점차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가진 전문성과 유연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이것은 이제 여전히 이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동 복지의 과제 중 하나가 공공과 민간의 어떤 바람직한 역할 분담 그리고 협력 이것을 통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복지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은 아동복지 정책의 수립 또 예산 확보 그리고 서비스의 공공성 또 형평성 이런 확보에 이제 주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 민간은 다양한 아동의 욕구에 맞는 어떤 맞춤형 서비스 개발, 또 혁신적인 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이런데 강점을 이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조사, 이것은 이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어떤 심리치료나 가족 상담, 이런 것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위탁해서, 진행하는 방식, 이제 이것이 있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관 간의 어떤 유기적인 연계 또 정보 공유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을 중심으로 한 사례 관리 시스템, 이 사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요. 그래서 아동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 이것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동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사회, 이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욕구가 적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핵심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탈시설화 또 가정 중심의 보호, 이런 원칙이 이제 더욱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동 복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중앙정부 또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지방자치시대와 맞물려 현실성 있고 또 효과적인 복지사회의 발전에 이제 기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동정책 기본 계획 추진 과제 방향, 이제 제3차 아동정책 기본 계획 추진 과제 방향인데, 실행 기반을 영역으로 이제 보면은 아동 청소년 법 체계 정비, 이 부분에서는 추진 과제가 다양한 연령대로 분리된 아동 청소년 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또 아동 권리 보장과 아동 보호 근거 기본법을 제정하고요. 또 아동 청소년 보호 서비스에 동일한 표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다양한 연령대로 분리된 아동 청소년 법 체계, 그러니까 형사법에서 말하는, 민법에서 말하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아동 기본법, 다 이렇게 법마다 나이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가 되는 건데 이것을 좀 일원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동 중심에 일원화된 중앙, 시도, 시군구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에서는 추진 과제가 공공 및 민간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를 중앙, 시도, 시군구까지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아동 정책이 일원화되고 종합적 조정을 위해서 아동 중심의 중앙 조직, 예를 들어 뭐 아동청을 설립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과제도 있고요. 또 시도 아동 권리 보장원을 설립해야 된다, 이런 추진 과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지속성을 담보하는 지역 단위의 아동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이런 추진 과제에서는 추진 과제 방향성이, 이 내용이 최전선 행정 및 집행 조직인 읍면동, 이 읍면동을 고려한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또 지자체 내에 단일한 게이트웨이 구축해서 예방 및 발굴하고 의뢰하고 또 서비스 연계 및 제공하고 또 사후 관리하고 또 자립 지원하는 이런 연속적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이게 이제 추진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아동복지팀 총괄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또 지자체 아동 관련 부서 또 보호 및 지원 아동 대상 서비스 모두 포함해서 이 인력을 통합해서 아동 개별 단위의 어떤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추진 과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 정책 거버넌스의 실질적 구조화를 해야 되고 또 아동 정책 수립 시행 평가 환류 체계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또 아동 청소년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정보를 활용해야 되고 또 아동복지 종사 인력 적정 규모 확보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추진 과제가 있죠. 또 국가 보호 필요 아동 개념의 재설정, 또 아동 개별 단위로 관리 책임제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추진 과제도 있고요. 또 아동 정책 및 서비스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국가 보호 필요 아동 개념의 재설정, 또 아동 개별 단위로 관리 책임제 방식 도입해야 된다. 이 부분을 조금 보면요. 보호 유형 무관하게 모든 아동을 국가 보호 필요 아동으로 개념화하여 아동 중심의 연속적이고 통일된 아동 보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또 경제적 취약성뿐만 아니라 발달적 취약성을 고려해서 보호아동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 또 시군구 단위의 아동보호팀에게 아동 개별 단위 관리 책임제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추진과제 방향성 내용입니다. 아동 권리 보장. 이 아동 권리 보장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 아동 복지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기반은 바로 아동 권리죠. 그래서 이 1989년에 그 유엔에서 아동 권리 협약 이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동을 단순히 이제 보호의 대상 이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복지의 어떤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아동 권리가 이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학대, 방임, 차별, 또 유해 환경 노출 이런데 노출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정신을 우리 사회와 또 제도 전반에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어떤 법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사회 구성원들의 아동 권리 의식 향상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동의 어떤 생존권 이것은 건강한 식사와 안전한 주거 환경 이것을 보장하는 것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또 보호권은 아동 학대로부터의 어떤 보호 또 착취로부터의 보호 이것을 또 의미를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 또 신고 의무 이것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고요. 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어떤 회복 지원 시스템 이런 것을 잘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발달권을 위해서 이제 교육받을 권리, 놀 권리, 또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 이런 거를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취약계층한테는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참여권도 이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 의견이 이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요. 학교에서의 어떤 학생의 활동, 또 지역사회 아동참여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아동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채널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동 권리 옹호 활동 이것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아동 권리 옹호 이 아동 권리 옹호자는 이제 여러분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고 또 침해된 아동 권리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역할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관련 기관에 책임성을 제고해야 되겠고요. 또 필요한 경우는 법적 지원까지 제공하는 어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이 한 부분 또 보겠습니다. 이 아동 권리 이제 제3자 아동 정책 기본 계획 추진 과제에서 이제 권리 영역을 봤습니다. 아까 이제 실행 기반 영역을 봤죠. 이제는 권리 영역을 보는데 이제 이 권리 영역에서는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추진 과제고
이 추진 과제에 대한 내용은 아동 권리 교육 활성화하고 또 취약계층 아동의 권리 인식을 증진시키고 또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아동의 인식 증진 그리고 아동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동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이제 추진 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별 아동 의회를 해야 되고 아동 총회 등 참여 기구의 활성화 및 또 참여 아동의 다양화를 해야 되겠고요. 또 지자체 아동 참여 기구의 정책 제안 반영 비율을 이제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아동 친화적 사법 체계 조성 이제 이것이 추진 과제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법정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해야 되겠고 또 범죄 피해 아동 이 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진술 조력인 제도 이런 것도 이제 활성화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범죄에 연루된 아동을 위해서 사건 처리 절차에서 아동 지위를 보장하는 것, 특히 아동 사법 전문 법원을 이제 설치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범죄 아동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다이버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추진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 미성년 후견인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동복지의 과제로서 이제 세 번째가 아동복지의 기능 확대 및 강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아동복지 영역 개발에서 이제 잠시 언급했지만 이 아동복지의 기능 확대와 강화 이것은 이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과거의 아동복지가 어떤 문제 해결 중심, 즉 아동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예방과 발달 지원 이런 기능이 이제 더 중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이것을 이제 사전에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해서 예방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어떤 효과적인 복지 실천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부모에게 양육 스트레스가 심화되거나 또 가정 내 갈등이 이제 증폭되는 경우에 이것이 결국 이제 아동 학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동 학대로 이어지기 전에 부모 상담하고 가족 치료하는 이런 예방적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동의 정서적 불안이나 학교 부적응 문제 이제 이런 게 심화되지 않고 또 심화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서 심리 상담이나 또는 적절한 교육 지원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예방적 접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방적 접근이란 말 그대로 사건이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하는 그런 사전적 개념이죠. 그리고 이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발달 지원 이런 기능이 이제 강화가 돼야 됩니다. 이 발달 지원은 모든 아동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제공돼야 되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특히 영유아기의 건강한 발달, 이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검사, 또 놀이환경 제공, 또 학령기 아동의 어떤 사회성 및 정서 발달 이런 거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청소년기의 진로 탐색, 또 자아 형성 지원 이런 것이 다 모두 이제 발달 지원의 기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동 복지는 더 이상 어떤 소외된 아동 이런 소외된 아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전체 이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적으로 사회복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실행 기반 영역 또 권리에 대해서 받고 이제는 보호 영역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아동복지 기능이 확대 이제 강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후 대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예방적 조치가 이제 시급하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 중점 영역으로는 아동 보호 체계가 고도화 및 인프라 확대돼야 된다라는 게 추진 과제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아동 보호 체계 인력 협력 강화해야 되고, 또 정보 체계 통합해야 되고, 또 아동 보호 전담 인력 이런 전담 인력에 대해서 근무 조건 개선해야 되고 인력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이제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또 양육시설, 또 그룹홈에 대한 중앙 차원의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추진 내용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보호 대상 아동의 가정형 보호 강화, 이것이 이제 추진 과제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가정 위탁 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되고, 또 전문 가정 위탁 활성화해야 되고, 또 가정 위탁의 사례 관리를 전문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 강화, 이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자립준비 청년 사례관리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자립지원 전담기관 인력 확충 및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추진 과제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또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방안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 지원, 그리고 우범 소년 제도 개선, 이런 추진 과제들이 있죠. 그리고 아동 주거권 보장 및 강화, 이런 게 이제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방안 구축, 이것은 위기 임신, 또 보호 출산 지원, 또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 시행을 위해서 촘촘한 전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겠고, 또 미혼 모자 시설 인프라 확충, 그리고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및 원가정 보호 촉진을 해야 되겠고요. 또 다양한 가정 위탁 제도를 확충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추진 과제 내용이 되겠죠. 네 번째로 모든 아동의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 지원, 이제 이게 있는데, 이 아동 복지는 이 특정 아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 어떤 보편적인 개념, 이거로 이제 확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선별적 복지에서 이제 보편적 복지, 이 보편적 복지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이 아동복지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요. 이런 보편적 서비스로 인해서 또 필요한 아동이라면 누구든지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그러나 이제 취약계층 아동, 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의 틀 안에서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한 또 집중적인 지원이 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아동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이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건강한 성장, 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의 삶의 지표를 위해서, 이 삶의 질 지표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아동의 어떤 복지 수준, 이 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 또 건강 상태, 또 놀이나 시간, 또 안전, 이런 여러 가지 아동의 어떤 삶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해서 미흡한 부분 이걸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동의 어떤 건강한 성장 이것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또 정서적 안정, 또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 이런 전인적인 발달을 다 의미하기 때문에 이 아동복지 서비스는 이 모든 영역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위험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서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기본적인 신체 및 정신 건강을 강화해야 되겠고, 또 정신 건강 고위험군 문제 예방 및 인프라를 강화해야 되겠고요. 또 유해 물질 과의존 및 예방 교육을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과의존 예방 교육하고 영유아기 건강 지원 강화하고 또 장애 아동 건강관리 강화. 네, 이렇게 해서 이 아동복지 과제를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또 14주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